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과학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강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물질의 구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물질은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순물질과 혼합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두 가지로 있냐면 순물질은 홑, 원소, 물질. 이거 좀 잘 써야 되는데 홑, 원소, 물질. 티귿 받침이에요. 진짜로 원소,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합물. 화합물은 뭐냐? 화학 결합에 의해서, 화학 결합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즉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 결합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이 화학 결합은 여러분이 일단 두 가지를 배웠을 거예요.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 이렇게 두 가지 결합에 의해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종류 원소는 뭐 구리, 다이아몬드, 뭐 알루미늄, 황, 금, 철 이런 진짜로 그냥 원소 기호 자체로 얘기하는 금속들이 있고, 또는 이제 화합물에는 물, 설탕, 뭐 이산화탄소, 염화나트륨 같은 이런, 물은 H2O 수소랑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 이산화탄소는 CO2, 설탕은 되게 커서 이건 좀 넘어가고요. 염화나트륨, NaC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순물질이 있으면 이제 혼합물이 있겠죠.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 얘네들은 이제 각각의 성질을 잃지 않고 그대로 섞여 있다. 왜냐, 얘는 물리적 혼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학적 결합, 화학적인 혼합이면, 화학적 결합이 있으면 이제 성질이 다 변하거든요. 성질이 다 변하는데 물리적인 결합 혼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고, 이 혼합물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균일 혼합물이 있고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균일 혼합물은 여러분 이제 그 용액 같은 거, 이제 뭐 소금물이라든지 뭐 설탕물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균일하게 섞여 있는 물질을 이제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 여러분은 불균일 혼합물을 좀 더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불균일 혼합물 이제 대표적으로 우유, 주스, 뭐 암석 이런 거, 이런 애들이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죠. 그러니까 설탕물, 바닷물 이거는 이제 균일에 들어가고요. 암석이나 우유 얘네들은 불균일에 들어간다. 이런 거 잘 구분해서, 요거 구분은 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구분하시고요. 순물질과 혼합물의 이용은 그냥 간단하게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크게 설명할 게 없고, 그냥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런 물질들에는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물질의 특성은 순물질에서만 나타나요.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없어요. 혼합물에는 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물질들의 특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성들이 다 혼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혼합물은 특성이 없다. 순물질만 특성이 있다라는 거고, 요 물질의 특성은 여기 있죠. 색깔이나 맛, 냄새. 근데 요런 거는 우리가 지금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깔, 맛, 냄새 이런 것도 물질의 특성이지만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할 게 아니고 끓는 점 그리고 녹는 점, 어는 점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밀도, 용해도 이렇게 네 가지를 할 거예요. 끓는 점, 녹는 점 또는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이렇게 딱 네 가지에 대한 특성을 할 거예요. 이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물론 일부분은 같을 수 있다. 일부는 같을 수 있다. 전부는 아니에요. 물질의 특성이 일부는 같을 수 있지만 전체 같을 수는 없다. 같은 물질이면 무조건 다 같죠. 같은 물질에서는 무조건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을 비교해서 구별할 수 있고요.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요 다음 단원인 그 혼합물의 분리에서 이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특성 우리 뒤에서부터 봅시다. 자, 처음에 밀도,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밀도예요. 밀도는 뭐냐면 물질이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잠깐만. 밀도에 의해서 물질이 뜨거나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게 더 좀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밀도에 따라서 물질이 뜨거나 가라앉는다. 이제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다. 그쵸? 밀도가 작으면 위로 뜬다. 요런 거고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잡아당겨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밀도가 크면 중력을 더 크게 받아서 중력에 의해서 더 많이 가라앉는다 이런 거고, 작으면, 그러니까 밀도가 큰 애가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애는 위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뭐 부피가 같은 스티로폼하고 쇠공을 물에 넣으면 스티로폼 공은 물에 뜨고 쇠공은 물에 가라앉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질량이랑 부피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이거 생각하면 돼요. 배,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분명히 철로 만든 배인데, 쇠로 만든 배인데도 물 위에 떠 있죠. 그거는 이제 무게 대비, 그러니까 질량 대비 부피, 즉 밀도를 물보다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는 이제 철로 만들고 내부를 이제 비우면서 부피 대비 질량, 즉 밀도를 작게 만드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단위 부피당 질량, 즉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쓰고요. 단위는 잘 알아두세요. 세제곱 센티미터 퍼 그램 또는 뭐 밀리리터 퍼 그램, 뭐 이런 식으로 밀도 쓴다라는 거고,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밀도는 기압, 온도, 일정 기압, 온도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기압과 온도에 의해서는 밀도가 좀 변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물질이 이제 부피가 조금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질량이 동일해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좀 더 커지고, 또는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좀 더 작아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압하고 온도에서는 변하는데 얘를 항상 일정하게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압과 온도의 변화는 주지 않고 우리가 밀도를 체크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정한 기압 온도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밀도 값은 일정하고요. 고유한 값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물질의 특성이 되고, 당연하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크면 밀도가 크고, 질량이 같을 때는 부피가 작으면, 분모가 작으면 밀도가 크다, 이렇게 되고요.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제 중력을 더 크게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제 밀도가 작은 물질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밀도가 큰 물질이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니까 밀도가 작은 물질은 상대적으로 위로 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은 물 밑에 가라앉는다, 뭐 이런 거 보면 되고요.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밀도, 순물질은 밀도가 일정해요. 근데 혼합물은 밀도가 당연히 달라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물에다가 그냥 달걀을 넣으면 가라앉아요. 여러분 달걀 삶을 때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물에다가 달걀 그냥 넣어 놓으면 밑으로 쫙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물에다 소금을 계속 녹이잖아요. 소금을 계속 녹이면 소금이 녹을수록 밀도가 증가해요. 즉 얘는 혼합물이죠. 소금을 계속 녹여서 혼합물의 밀도를 증가시키면 달걀이 점점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혼합물의 밀도에 따라 소금물의 밀도가 달라지니까, 달걀보다 밀도가 커지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계란이 위로 뜬다.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시험에 꽤 나올 거고요. 이렇게 이제 물에다 소금을 계속 녹인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우리가 용해라고 불러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 용해라고 하고요. 용질이 이제 녹는 물질, 즉 우리가 이제 소금이나 설탕이나 뭐 이런 이제 녹이는 거고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 그러니까 소금, 설탕 같은 녹는 물질을 용질, 용매. 근데 요거 용매는 보통 우리가 물을 쓰니까 여러분 구분은 되게 쉽게 될 거예요. 그냥 물이 용매고요. 물에다 녹이는 게 용질이에요. 이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냥 물에다가 뭔가를 녹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걸 섞으면 용액이 되는데, 얘는 이제 균일혼합물이죠. 요거 이제 균일혼합물이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용액의 종류에는 이제 포화, 불포화 용액이 있는데, 포화 용액은 이제 최대로 녹아서 더 이상 녹지 않는다. 즉 뭐냐면, 여러분 이제 물에다 소금을 쭉 녹이면 소금이 일정 양 이상 녹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녹을 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 이제 쭉 녹아 들어가다가 이제 더 이상 녹지 못할 때에는 이제 소금이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무한히 녹는 게 아니라 쭉 소금을 넣다 보면 요 바닥에 이제 소금 알갱이들이 이렇게 녹지 않고 있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제 요 소금 알갱이들을 싹 걷어내고 나면 요 용액은 포화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그럼 이제 더 녹일 수 있는, 그러니까 불포화 용액은 이제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포화랑 불포화 용액을 여러분이 구분을 하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용해도라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용해도는 이제 아까 얘기한 포화 용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포화 용액, 즉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따지는데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얼마만큼의 물에 녹는가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그 기준을 이렇게 잡았어요. 용매 100g. 이 기준은 부피로 잡지 않습니다. 질량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밀도 얘기할 때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조금씩 변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조금씩 변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물도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조금씩 변해요. 그러니까 부피를 기준으로 잡으면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부피가 변하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피는 기준으로 잡지 않고 우리는 질량을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용해도는 항상 용매 100g을 기준으로, 요거 잘 보세요. 100g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녹느냐, 용질이 얼마만큼 녹을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따지는 거고, 이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도 변해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변하는 것처럼 용해도도 온도에 따라서는 변해요. 왜냐하면 물질의 운동 상태가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라 얼마나 녹을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게 용해도고, 그게 용해도 그래프는 여기 옆에 선생님이 조금 작지만 놔뒀고 여러분한테 이미 나눠줄 거예요. 수업 때 이미 나눠줬을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이게 예습용이라면 이제 수업 때 다시 나눠주겠죠. 요 용해도 곡선 이제 선생님이 줄 거고요. 같은 온도 같은 용매에서는 일정해요. 근데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용매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고 써 있는데 우리 용매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물만 갖고 쓸 거니까. 용매는 물만 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용질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은 온도랑 용매가 같으면 용해도가 일정하다라는 거, 고유한 값이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요 포화 상태를 기준으로, 용액이 포화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포화점들을 쫙 연결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내 놓은 거,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놓은 게 이게 이제 용해도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여러 가지 물질의 용해도, 즉 포화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즉 요 그래프 위에 점이 있으면 포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프 위에 점이 있으면 포화. 그러면 요 그래프 오른쪽에, 즉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은 불포화고요. 그래프보다 요 위쪽은 과포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포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용질이 석출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못 녹기 때문에, 녹지 못하는 애들이 아까 소금 바닥에 가라앉은 것처럼 용액 밑에 가라앉아서 이제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석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질이 석출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와 기체는 용해도가 좀 다른데요.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고요.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해요. 온도가 낮을수록. 근데 압력은 높을수록 증가해요. 그러니까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은 이제 감소를 써놨는데 증가랑 반대겠죠. 당연히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 압력이 낮을수록 감소,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잘 보면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탄산음료, 즉 콜라나 사이다 요런 거 이제 잘 보면 되는데, 냉장고에 넣어놨던 탄산음료가 맛있어요. 왜냐면 이산화탄소, 이제 톡 쏘는 맛이 더 강하니까.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온에 그냥 우리가 밖에다가 그냥 우리가 식탁 위에다가 탄산음료 가만히 놔두면 요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가서 그냥 설탕물이 되죠. 설탕물. 우리 입에 톡 쏘는 맛이 없는 설탕물이 되고요. 또는 이제 압력도 마찬가지인데, 요 압력은 여러분이 보기 좀 쉽진 않아요. 병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탄산음료 딸 때 보면 콜라는 처음에 냉장고에서 꺼내서 마셨을 때가 제일 톡 쏘는 맛도 강하고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병뚜껑을 열면서 기포가 많이 발생, 즉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감소해요. 왜냐면 병을 열면서 내부 압력이 감소해서, 여러분 이제 그 탄산음료를 막 흔들었다가 따면은 이제 되게 거품이 많이 나는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감소해서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콜라를 막 흔들어서 마시면 당연히 맛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기체 용해도는 좀 잘 많이 봐둬야 돼요.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하고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요거 잘 봐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용해도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끓는 점, 그리고 녹는 점, 어는 점은 공통으로 따질 거예요. 자,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뭐 여러분, 기체가 액체로도 바뀌잖아요. 요걸 이제 액화라고 하는데, 액화점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액화점이라는 말은 없고, 끓는 점만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액체를 끓여서 기체로 바뀌면 이제 공기 중으로 쫙 퍼져나가기 때문에 걔네들을 한데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끓는 점은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액화점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따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끓는 점과 액화점은 당연히 같은 거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둘 다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고체에서 액체로 되거나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변화를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로 된다 그래서 액체가 되면서 뭔가 다 날아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서 뭔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만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는 기체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보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끓는 점은 끓는 점 하나로 얘기를 하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둘 다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어차피 동일 온도예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어차피 온도가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온도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액체에서 기체 또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즉 상전이가 일어날 때 상전이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될 때 우리가 이제 물질의 상태가 변한다, 상전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거는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물질에서, 당연히 우리 물질의 특성은 순물질에서 얘기를 하니까
순물질에서 이거는 변하진 않는데 그래프의 형태, 그러니까 그래프의 기울기라든지 그래프의 기울기라든지 아니면 요 상전이 되는 요 시간, 상전이 되는 요 시간은 달라져요. 그래프 기울기라든지 요 상전이 되는 시간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물질의 양에 따라, 즉 물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도를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라면 끓일 때 생각해 보면 돼요. 라면 한 개 물을 끓일 때랑 라면 3개 물을 끓일 때 물을 끓여보면 3개 물을 끓일 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는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전기포트에다 물 끓일 때도 생각해 보면 전기포트에 물을 적게 넣고 끓이면 되게 빨리 끓고요. 전기포트에 물을 많이 넣고 끓이면 끓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많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이 전부 다 상태가 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는 양 때문에, 물질의 양 때문에 기울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쭉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78.2도, 즉 에탄올이 78.2도에서 온도가 쭉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때가 끓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에탄올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구간인데 양이 적을 때는 빠르게 기체로 바뀌고요. 양이 많을 때는 긴 시간이 걸려서 기체로 바뀌죠. 왜냐면 이건 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양이 많을수록 당연히 물질이 상태가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점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여기 끓는 점은 물질의 양하고는 상관없이 요 온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요 그래프의 기울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질이 기체로 변하는 시간, 요 길이는 당연히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이는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넘어가서 순물질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혼합물은 어떻게 되느냐?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아요. 즉 변해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쭉 온도가 일정해요. 근데 소금물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요거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면 제대로 배우기는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 물의 양이 변하니까 농도가 달라져서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건 혼합물은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 조금씩 변한다. 즉 봐봐요. 끓기 시작하는 점까지 변하는 온도 변화랑 끓으면서의 온도 변화를 보면 끓으면서의 온도 변화가 조금 더 끓기 전보다 작게, 기울기가 좀 더 작게 쭉 올라가죠. 순물질은 변하지 않고요. 순물질은 일정하게 가고요. 혼합물은 끓기 전보다는 조금 기울기가 작게 변하면서 올라가요. 온도가 계속 높아져요. 어는 점도 마찬가지인데 물은 0도씨에서 얼면서 온도가 0도로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소금물은 그보다 조금 더 밑에서 얼기 시작해서 온도가 계속 내려가요. 얼 동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농도 때문에 그래요. 점점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수물질과 혼합물에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의 차이, 요걸 보고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물질의 특성 강의 여기서 마칠 거고요.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 궁금하거나 이제 좀 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점은 여러 번 보면서 반복해도 되고 선생님한테 가지고 와서 체크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요. 질문 많이 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